네, 안녕하십니까.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진행을 맡은 저는 남희석이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게 녹음된 박수 소리가 아니죠. 아이, 그럼요. 여기 방청객 얼마나 많이 오셨는데요. 예. 오, 다 안 보여요. 한 1,000명 이상이 오셨어요. 지금 뭐 엄청난 경쟁률을 듣고 한 뭐 40분 정도. 네? 쉬우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아나운서 시금치 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금치, 당연히 나물이죠. 근데 사실 시금치 하면 저는 네. 뽀빠이가 더 많이 떠올라요. 그렇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좀 올리브를 닮았다 그래서. 네. 그러네. 그래서 뽀빠이를 제가 참 예. 좋아했었죠. 어디 뽀빠이 같은 사람 없나? 그러게요. 참. 네. 참 많아 재밌었어요. 네. 좋았고. 네. 예. 남희석 씨 시금치 좋아하세요? 시금치는 사실 만화로도 나온 게 그렇게 막 질기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러 더 먹어라라는 의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참 꼭 필요하다 그러고 네. 영양가도 많다고 그러던데 네. 시금치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남희석 씨가 아직 철이 없나 봐요. 아하. 여러분 아시죠? 시금치에 얼마나 철분이 많아요. 그죠? 그러게요. 시금치 안 드시니까 철이 없어요. 그러게요. 참 제 나이가 71년 돼지띠 43입니다. 오. 저만 늙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신동엽은 44이고요. 박수홍 44. 유재석 어려 보이죠? 42. 오.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 논개처럼 다 같이 죽으려고. 아유, 참. 아무튼 간에 이게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이 시간은요. 저처럼 철이 안 든 혹은 철이 부족한 덜 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요, 저처럼 마흔을 코앞에 둔 예비 철없는 마흔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은경 씨는 20대잖아요. 감사해요. 자, 그리고 저와 같은 이 고민이 조금씩 있는 이 마흔, 이 철없는 마흔이 또 있습니다. 오늘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에 음악을 담당하실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수 박완규 씨 모셨습니다. 네. 아니, 네, 반갑습니다. 박완규입니다. 이러기 네. 있어요? 동원방청객을 지금 개인 팬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좀 좋아. 아니, 박완규 씨 좋아요?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예? 잘생겨서. 예. 머릿결이 좋아요. 머릿결이 예, 좋아. 머릿결까지 왔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이 40 정도 되니까 예. 이제 좀 둥글둥글해져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진짜 그 말 공감해요. 둥글둥글해진다. 네, 저 굉장히 날카로웠었거든요. 예민하고. 심했죠. 근데 이게 둥글둥글해지죠. 저도 주변의 동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남희석 씨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예전에 그 사람하고 방송하면 짜증이 나가지고 예민했거든. 어머, 어떡해요. 진짜 섬세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화장실을 자주 가면서부터 약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남희석 씨하고 방송을 하면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나인가 봐. 예, 저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박영규 씨도 사실 이제 주관도 강하시고 이렇게 좀 센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둥글둥글해진다는 게 아주 그냥 제 예전에 부활에 있을 때 1997년도에 김태원 씨가 제 별명을 그냥 칼로 하자, 칼. 그냥 시퍼런 칼 있잖니. 그 정도로 좀 예민의 극을 달렸어. 근데 그게 참 아닌 게 아니라 좀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마흔을 위한 시금치 정말 한번 툭 터놓고 이런저런 고민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요. 네. 먼저 갑자기 두 분께 궁금해요. 마흔이시니까. 자, 우리가 자, 철이 없다 하긴 했는데 내가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싶을 때가 언제신가요? 먼저 박완규 씨. 저 같은 경우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네. 아직 멀었구나. 나 아직도 꼬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 에너지가 더 좋게 작용을 해요. 하지만 철이 안 들었다라는 건 좀 알겠어요.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관객석에 앉아 계신 팬분들이나 관객분들을 보기만 해도 그냥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저분들이 지금 팔짱을 끼고 야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17살 때 음악 시작하던 그때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야, 그러네요. 저는 아직도 아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요. 아유, 진짜. 와이프가 현금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카드로 쓰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현금을 자꾸 안 주는데 남자는 또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제 지갑에서 한 3만 원씩 이렇게 훔치는데 5천 원짜리인 줄 알고 5만 원짜리 훔쳤다가 꼭 걸려요. 아유. 이걸 왜 외워? 지갑이 얼마 있는지 여자들은 참 이상해. 아직도 철이 없는 것 같아. 지갑에 손대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러게요. 근데 그 철 없으면 왠지 꽤 오래 가실 것 같아요. 애도 조금 손을 대더라고요. 네? 큰일이야. 아유, 참. 자,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듬 파워. 제가 나이가 많은데 아직 철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분에는 시금치. 따라와봐요. Let's go. 중년 고민 상담소를 찾아줘요. SBS 없는 마음 시금치를 먹여줘요. 사랑은 마음 토요일부터 마음 일요일까지 주저 말고 전화줘요. 103.5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주저 말고 찾아줘요. 103.5 네,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이제 오늘의 진정한 멘토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아마 이 땅에 수많은 청춘들이 이분의 말에서 힘을 얻고 인생 설계를 했을 것 같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의 저자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난도입니다. 네. 그 미남이세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진짜 미남이세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럼요. 라디오니까 맘 놓고 막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이, 저 라디오니까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진짜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미남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은 참 좋겠어요. 아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네. 보톡스 하셨죠? 아유, 아니요. 진짜? 아유, 정말요. 순수한 얼굴입니다. 예. 아니 어쩜 이렇게 동안이세요? 동안은요, 뭐, 아유, 저 요새 늙어 보인다고 다들 걱정 많이 하는데. 이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인데 예. 40대를 통과하셨죠? 예, 제가 금년으로 만으로도 이제 더 이상 40대라고 주장할 수 없는 40의 긴 터널을 지나 이번에 나왔습니다. 생일까지 지나버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쉰이 됐습니다. 작은 아버지. 뭘 또 작은 아버지예요. 오히려 쉰 되니까 좀 좋아요. 40대의 아득함이 조금 사라지는, 오히려 정리되는 느낌이 더 듭니다. 박광규 씨랑은 처음 보세요? 아니면 본 적 예, 있어요? 오늘 처음 뵙고 저는 방송에서야 뭐 굉장히 여러 차례 뵀죠. 예. 예. 직접 뵈니까 훨씬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니까 그냥 막 진짜 여기 찾아올 거예요. 사실 이 러브 FM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네. 컬투가 여기서 네, 여기서 근데 항상 하죠. 직접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직접 눈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첫 주제 마흔 어른이 되다입니다. 김난도 교수님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이 SBS 러브 FM의 이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섭외력이 엄청난 분입니다. 네. 여기 계신 뭐 박원규 씨도 그렇고 우리 아나운서계의 별 아직 마흔이 안 되신 분이 유일하게 여기 또 이렇게 계시고. 아, 부끄러워요. 저는 남희석 씨가 진행한다고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야,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김 교수님 최고예요. 이 정도면 시킨 대로 잘했죠. 어떡해. 어머, 남익석 씨 얼굴이 완전히 아니, 토마토가 됐네요. 김난도 교수님 그 강단에 서시는 예. 교수님께서
진정성 있게 발언하시고 아니에요. 그 옛날에 바라바라 할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게 끝난 지가 언제든 네. 아니 근데 아마 저는 여기 젊은 분들은 저 교수님을- 무슨 소리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교수님을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뭐 상담의 역할 또 이렇게 멘토 역할 하시기 전에 이렇게 원래 소비자 트렌드라든가 이렇게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 경제 관련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네네. 좀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책들 좋아했었거든요. 예. 아 교수님이 이렇게 인기 강연자로 활약을 하시게 될 강연은 하는데 인기는 별로 없어요. 최고 인기시죠. 아, 네. 진짜 겸손하세요. 그러게요. 아유 겸손은요. 김난도 교수님의 강의를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최근에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은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은 분께 이름을 알린 것 같아요.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제일 달라진 거 하나는 이렇게 제가 평소에는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연예인이나 또는 방송계에 계신 분들 가끔 볼 기회가 있어서 그건 너무 신납니다. 제가 어느 방송사의 PD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명함을 서로 교환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 명함을 이렇게 보시더니 교수셨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교수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탐험은 언제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웬 탐험? 저 탐험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수님이 그 아프리카의 청춘에 대해서 써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다큐 만드시는 분인데 아프리카를 가다 뭐 이런 다큐를 기획하고 계신데 그거 나레이션을 그럼 내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김난도 교수 언제 만나면 꼭 부탁하겠다고 그러셨대요. 전 아프리카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속편을 뭘 쓸 거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쓸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 선배들 동창 모임을 나갔어요. 근데 한 선배가 그때는 이제 전 40대였고 그 선배는 50대였는데 저보고 이 김 교수 야 요새 유명해졌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요새 근데 어깨가 자꾸 결리고 아파. 청춘이라 아픈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잔혹하지만 그럴 땐 정확히 말씀드려야지요. 그런 건 청춘이라고 안 하고 50견이라고 합니다. 50대면 그렇게 돼요.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보고 이봐 그게 청춘만 아픈 게 아니고 중년 되니까 40, 50대가 더 아픈 것 같아. 우리들을 위한 책을 좀 써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중년이고 그래서 우리 얘기를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집에 그날 저녁에 폴더 이름을 새로 만들고 주었습니다. 결리니까 중년이다. 그때 해필이면 그 다음날인가 어느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요새 뭐 어떤 책 쓰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폴더명이 결리니까 중년이네요. 뭐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그게 진짜 신문에 났어요. 김난도의 차기작은 결리니까 중년이다. 그래서 제가 천번들의 어른이 된다 이 책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진짜로 이 책이 그 결리니까 중년이다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인데 이분이 학교 식당에서 저를 딱 만나더니 우와 김 교수 잘 만났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봐 청춘만 아픈 게 아니고 노년을 위한 책을 써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목도 정해 놓으셨대요. 늙어봐라 더 아프다. 늙어봐라 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저는 왜 사람들마다 자기가 제일 아프다고 말하는 걸까 하는 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것인데 왜 전부 아프다고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뭐 중년이다, 뭐 초딩이다, 중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제가 40이 되고 50이 돼가면서 느꼈던 것 하나는
내가 어린 적에 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 아버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확고하고 단단한 어른이었는데 내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참 많이 흔들리고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어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언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조용하고 이게 좀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좋겠는데. 저기 안경 쓰신 선생님 한 분이 예. 머리를 쓰렇게 쓰려는 예. 가발 어디서 하셨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20살 되면 요새 19살인가요? 어른이라고 합니다. 계약도 완전하게 맺을 수 있고요.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술, 담배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요. 선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40, 50 되신 분들도 당신은 어른입니까? 이렇게 여쭈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 우리 방송 이름도 철없는 마흔이고요. 어떤 분은 둘리가 좋으면 아직 아기고 고길동이 마음에 가기 시작하면 어른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영원한 아이로 머무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자 시험을 쳤는데 그 공자님이 사람이 40이 되면 불혹한다. 흔들림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혹을 한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 일필휘지로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감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감자하고 혹자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틀렸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틀려 있길래 혹자 다시 막 연습하고 그러면서 혹자가 감자하고 다르구나 이러다가 느낀 것이 그것도 외운 거예요. 난 40 되면 안 흔들리겠지. 그런데 40 됐는데 역시 공자님이 그래서 공자였나 봐요. 전혀 안 흔들린 게 아니라 불혹이 아니라 필혹하는 거예요. 오히려 30대보다 더 흔들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총각 때처럼 혼자도 아니고 집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직장 생활도 더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필연적으로 흔들림이 많아졌다. 그래서 저는 공자님 생각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머릿속으로 괴종시계를 생각했어요. 괴종시계가 이렇게 추가 흔들흔들하면 시간이 똑깍똑깍 가잖아요. 근데 저 흔들리는 거 보기 흉하다. 그래서 불혹시키고 딱 스톱을 시키면 시계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내가 움직이고 성장하는 동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님 말씀보다는 차라리 흔들려서 어른인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춘은 청춘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중딩은 중딩대로 다 자기가 제일 아프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은 좀 덜 아파요. 근데 남들은 다 잘 나가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어느 정신과 선생님께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되게 높잖아요. 어느 계절에 사람이 제일 많이 자살할 것 같습니까? 보통 가을, 그죠? 왜냐하면 이제 낙엽이 지고 스산해지고. 근데 아니랍니다. 가을은 오히려 같이 조락하고 추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느껴서 오히려 괜찮대요. 제일 힘든 계절이 요즘 봄이랍니다. 이제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터져 나오고 화려해지고 사람들은 무거운 옷을 벗고 밝은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짧은 옷과 막 놀러 다니고 다들 이제 하는데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구나 싶어서 훨씬 더 봄이 힘들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이렇게 주변을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나의 관계는 지구와 달의 관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달은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하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가 똑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있는 한 달의 앞면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태양에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살면서 달의 뒷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서로 가장 밝은 면만 보여주려고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뒷면을 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나는 내 뒷면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비극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인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죠. 남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멀리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희극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내 인생은 필연적으로 가까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비극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서로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함부로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함부로 동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만의 아픔이 있고 또 그에게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태도가 자기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아프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좌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독자 미팅이라는 걸 했어요. 갔는데 무슨 카페에서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자들하고 책 쓰게 된 계획이 이런 거 하다가 사회자가 쪽지를 돌렸어요.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 막 져서 이렇게 유리 상자에 넣은 걸 제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무용을 사랑하고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무용 전공의 3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부상 때문에 다시는 무용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자 지금처럼 이렇게 일순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10명 중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손 좀 들어보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더라고요. 이제 계속 책상만 보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의 눈을 똑바로 봐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에게라도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뭐냐면 10년만 지나면 그때 내가 다시는 무용을 못하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분위기가 이랬어요. 저 교수님이 도대체 위로는 못하고 말이지 저게 행운이라니 지금 악담을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폴 스미스라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멀쩡한 생수병에 금 몇 개 그으면 막 생수값이 막 10배가 되는 뭐 그런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이 사이클 선수를 꿈꿨었대요. 젊은 시절에. 그 사이클도 잘 탔고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다시는 사이클을 탈 수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인의 가게에서 점원을 하다가 디자인의 세계에 눈을 뜨고 디자이너가 됐다고 그래요. 몰라요. 그 양반이 좀 좋은 사이클 선수가 돼서 더 유명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 사이클을 못하게 된 게 이 양반의 최고의 행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이 새도록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법과대학을 다녔는데요. 법과대학 다니면 다들 고시를 쳤습니다. 사법고시를요. 근데 저는 법을 정말 못했어요. 잘 못했고 또 그 합리화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법조인 별로 되고 싶지 않았어요. 판사 검사 돼가지고 맨날 죄 지은 사람만 보고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되기로 한 것이 군수였습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로 군수 좋잖아요. 이제 군에 내려가서 그 군에 공원도 만들고 군 축제도 만들고 또 총각 군수님이 어디 군이요? 그건 뭐 아무 군이나. 예. 예. 그 저기 총각 군수님이 약방 처녀하고 데이트도 하고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 할 거면 군수가 되자. 제가 이제 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군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행정고시를 보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행정고시 일반직에 4학년 때 비로소 도전을 했습니다. 첫 해 당연히 떨어졌죠. 두 번째 해에는 내가 고시에 올인할 거야. 그리고 대학원도 안 가고요. 그냥 정말 언제 영장이 날라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행정고시를 쳤죠. 또 떨어졌어요. 그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했던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1차도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제 친구들 다 2차도 되고 그랬거든요. 1차는 되고 2차가 안 되고 뭐 이렇다 이런데 저는 1차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그때 여자친구가 사모님이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아득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석사 학위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석사 장교라는 제도가 있어서 석사 학위를 받아야 이제 군복무를 약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요. 고시가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같이 고시 공부했던 애들 지금 변호사도 돼 있고 뭐 행정부의 국장님도 돼 있는데 그 친구들 가끔 동창회에서 만나면 다 저보고 그래요. 넌 그때 고시 떨어진 게 네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제가 만약 그때 고시 3번, 4번 연달아 떨어지고 있을 때 그거 누가 와서 그런 얘기 했으면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제가 뭐 꼭 서울대학 교수가 됐거나 무슨 뭐 베스트셀러를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제가 제일 즐거워하고 제가 제일 잘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군수는 선거로 뽑지. 그러니까 제가 행시 붙었어도 군수는 못했을 거다. 제 꿈은 날아간 거지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실패했느냐가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날 용기를 가졌느냐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꼭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겁니다. 하는 위로로도 인생의 아픔이란 사실 개별적인 것입니다. 하는 위로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여학생의 편지를 재작년에 여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재작년 여름에는 거의 매일같이 비가 왔습니다. 그날도 낮에 한참 비가 오고 있는데 띵동 하고 이메일이 왔어요. 제목을 보니까 교수님 살려주세요. 2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너무 처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 너무 메일이 이게 길어서 도저히 모니터로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인쇄를 눌렀더니 A4 용지로 거의 넉 장 정도가 빡빡하게 인쇄가 됐어요. 첫 문장이 저는 2살 때 어머니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지 쪽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대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아버니가 사업하시느라고 계속 밖에 나가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남동생하고 자기하고 둘이만 살았는데 아버님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항상 술을 들고 오셔갖고 계속 때렸대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한없이 기다리다가 막상 돌아오시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천혜의 고아가 됐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물어 찾아서 연락을 나중에 했답니다. 근데 어머님은 또 따로 가정이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걸로 쳐라.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런 충격 속에서 동생은 고등학교에서 쫓겨나고 이 친구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끝나요. 저는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동생은 연락이 안 되고 제게 저희 형제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좀 그런데 그때 그 편지를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본 속담에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을 주신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련에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아이의 신은 얼마나 모질길래 저런 시련을 주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메일을 그 친구 이제 이름만 지우고 지인들한테 좀 보내서 그 당시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친구 좀 지원을 했고요. 뭐 그 자치단체에서도 했고 어느 교회에서도 이제 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제가 답장을 써줘야 했습니다. 뭐라고 쓸까? 삶은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의 운명 앞에서. 그래서 제가 쓴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는 말이었습니다. 몇 번을 고치다가 쓴 편지였는데 제가 샌드 버튼,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거 취소. 근데 취소 못 시키죠. 메일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왜 취소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그런 가혹한 운명 앞에 네 운명을 사랑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참으로 잔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메일은 갔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잊어먹게 됐어요. 근데 한 4-5달 지나서 이 친구한테 갑자기 답장이 왔습니다. 두 번째 편지도 좀 길었는데 요약하면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위기는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였어요. 교수님의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읽고 너무나도 교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운명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문단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을 살아갈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가 내 운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운명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까 내 운명을 사랑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대요. 그러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아무것도 사실 달라질 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고 세상이 더 밝게 보이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도 들게 됐대요. 그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수님께서 그 말을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를 읽고 제가 또 한 번 울었어요. 너무 대견하고 고맙잖아요. 저는 진짜 모진 말을 한 건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어른스럽게 받아들여 줘서 좋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른이 되려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쓴 청춘이라는 시를 몇 구절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선생님 몇 살까지 청춘인 거예요? 40은 청춘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럴 때 제가 열정이 뜨거우면 청춘인 겁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읽어드리는 시가 이 시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다. 종종 20살 소년보다 60살 장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꿈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기백을 꼿꼿이 하고 희망의 파도를 탈 수 있을 때 80이라도 너는 아직 청춘이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그럴 수 있는 한 당신은 청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의를 해주신 분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셨습니다. 저는 개그맨 남희석이고요. 박은경 아나운서 네. 지금 하고 있고 박광규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가수 박광규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뜻깊게 들었고요. 근데 교수님한테 굉장히 불만이 쌓였습니다. 어머. 내 운명을 사랑하라. 교수님, 제 대본도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했는데 거기 본문에서 전부 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 악보도 아니고 이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네. 아까 지구와 달의 비유 그 부분에서 앞면만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른이라는 분들은 앞을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등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음악 멘토로 왔기 때문에 네네. 제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락을 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대한민국에서. 선배들이 끌어주지 않고서는 길이 없고 특별히 어떤 시류나 아니면 어떤 방송가의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이 아니라면 많이 설 수도 없어요. 네. 항상 그 선배들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늘 등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앞모습은 저에게는 그러네. 슈퍼히어로고 정말 멋진 대선배인데 나는 저 형들 너무 멋있어. 닮고 싶어. 정작 잠시 짬이 나서 선배의 앞모습을 볼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얼굴은 이미 땀 범벅이었고요. 저에게는 늘 무대 위 야생마 같았던 형님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있더라. 그래서 어른은 앞면보단 항상 뒷면을 많이 보여주더라. 뒤에 감춰진 모습, 달의 뒷면 아름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하지만 선배들은 그 자신의 앞면, 무조건 찬양해 줄 수 있고 무조건 존경해 드릴 수 있는 선배이긴 하지만 굳이 앞보다는 자신의 뒤를 보여주면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더라. 그래서 저는 달의 뒷면도 사랑합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사실 40이 되면 굉장히 많은 철이 들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떴더니 38에서 9 넘어갈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또는 40에서 41 될 때는 무덤덤 했는데 갑자기 40 하니까 천장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불혹이라고 하던데 불혹이 뭔가 했는데 전 나중에 느낀 게 그냥 종합검진 받다가 느꼈어요. 몸에 혹 없으면 다행이다. 이게 불혹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금치 철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 조언을 들었는데 오늘 노래 선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희 씨. 제 노래를 해야 되나요? 네. 어떤 노래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 해주신 말씀, 내 운명을 사랑하라. 제가 다시금 이렇게 방송 무대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냐면 가혹한 제 운명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를 사랑하면서부터 다시금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전엔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노래 사랑하기 전에는. 네. 예. 네.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그대 아름다운 이 순간 항상 지금처럼 영원히 함께 행복하길 믿어요 우리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분위기 어떡하지? 왜 그래요? 지금 갑자기 나 고민 더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진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완규 씨 노래 이렇게 들으면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또 한 분 철없는 분 계시죠? 사연 보내주신 분. 예. 자, 사연이요? 응원 메시지 보내셨다네요. 한번 들어보죠. 네,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김창렬입니다. 남자 40. 많은 분들이 부록이다.
좀 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40이 뭔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개구리가 움츠릴 때처럼 잔뜩 움츠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40은 뭔가 내 생각을 펼치고 꿈을 위해서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움츠렸던 그 근육을 쭉 피시고요. 지금부터 달려가 보십시오. 40이라고 위축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젊다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인생은 60부터다. 조금 일찍 땡기세요. 40으로. 예. 자, 40! 불호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 화이팅! 저기 김창렬 씨예요. 디디오 씨. 달리죠, 항상. 소주를 먹으면 계속 달리는데 너무 달려 너무. 그저께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며칠 전에 소주에 뭐 경유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속 달렸나 봐요. 이렇게 디젤이 또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약간 시끌시끌하게 잘 달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김창렬 씨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이 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좀 들으셨는데요. 아니, 네. 오늘 강의를 들으셨는데 방청객분 중에 들어봤더니 이런 느낌이다.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네, 네, 저희가 저쪽 마이크 옮겨드릴게요. 저쪽에 아이와 함께 오신 어머님께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전 양천구에서 온 김경미인데요. 네. 양천구는 여기잖아요. 네. 몇 단지? 14단지. 14단지. 네. 네. 사실은 제가 요새 고민이 가까운 고민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3이면 졸업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아이가 중도 장애였는데 특수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동안에 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많이 힐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집에 예전처럼 데리고 있어야 돼서 이제 제 시간이 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시간을 겪어봐서 다시 또 그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은 저로서는 제일 고민이에요. 네. 그 시간을 온다면 다시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아이고. 지금 같이 온 아이 네. 너무 얌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용기를 좀 냈어요. 네. 네. 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짐을 덜어드려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 화도 나고 안타깝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공동체가 같이 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 제가 경미님께 이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의 변화되는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에서 아이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인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모색하고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지금까지 혼자 계실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작은 기쁨 같은 것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번째는 하루에 일정한 기간을 좀 규칙적으로 자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짧은 1시간 정도만이더라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요. 시간이라는 게 많이 있으면 또 많이 쓰지만 또 작게 있으면 작은 대로 굉장히 아껴서 조금씩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시간 속에서 경미님 스스로를 찾고 조금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루에 아주 규칙적으로 조금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여러분은 지금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하는 일부를 듣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있는 40대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요, SBS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로도 여러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샵에다 1035만 넣으면 가요? 그렇죠. 저도 이게 제일 여러 번,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해봤는데 제 사연은 한 번도 소개 안 되더라고요. 되는구나. 네, 끝으로 우리 음악 멘토 박광규 씨가 고른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셨습니까? 저 41살입니다. 보통 왜 사람들은 젊은 날, 지금 내 나이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날 내가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훨씬 아름다운 건데, 그래서 늘 이런 노래를 듣죠. 내가 20살 때는, 한 30쯤에는, 이제 이 김광석 씨의, 고 김광석 형님의 30쯤에는 내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라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 김광석 씨의 30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없는 마흔에게 시금치가 되고 싶은 방송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오늘 함께해 주신 김난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죠? 네, 자,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아까 연습하긴 했는데 잘 들지 모르겠어요. 자,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잡기만